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죠. 지금 끔찍한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이 매일같이 이어지고 수도 중심부에는 거대한 미사일들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 사람들은 미사일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존재가 따로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바로 당장 내일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나라는 폭격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대통령조차 도시를 버려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곳이 바로 이란이죠. 사람들은 이 상황을 두고 직접 물파산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밖에서는 폭탄이 쏟아지고 안에서는 생명수인 물이 전부 말라버렸죠. 전쟁과 물파산이 동시에 터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이중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비극적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란의 현재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전격적인 기습폭격을 감행했습니다. 12시간 동안 무려 900회에 가까운 공습이 퍼부어졌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군사기지와 핵시설, 미사일 기지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즉각적인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전역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이제 30일째, 이란에서만 최소 2,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만 채가 넘는 민간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봉쇄하자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발이 묶였고 국제 유가는 전쟁 전과 비교해 50% 넘게 치솟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를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이 터진 진짜 배경엔 바로 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직전인 2016년 1월, 이란의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폭등과 정전, 그리고 경제 붕괴 때문이었죠. 이 대규모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물 위기가 사회적 혼란을 불렀고 그 혼란이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 나라가 이미 파산 직전이었다고 진단하며 다음과 같이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전쟁은 그저 이 위기를 몇 배나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실제 수치들을 살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인 2025년 가을, 강수량은 평년 대비 90%나 부족했습니다. 이는 지난 57년을 통틀어 가장 메마른 가을로 기록되었습니다. 15개 주에는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에 물을 공급하는 5개의 댐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죠. 나르댐의 저수율은 1%, 아미르 카비르 댐은 8%였고 국가 전체 댐 용량의 67%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도 테헤란은 무려 6년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 60년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기록입니다. 2025년 7월 테헤란 대학의 전문가는 식수 공급이 완전히 끊기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3주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 국가의 수도에서 마실 물이 고갈될 수 있다는 학계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위에 전쟁까지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란 외무장관은 미군이 캐심섬의 핵심 해수 담수화 시설을 정밀 폭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시설은 인근 설은 개마을에 식수를 공급하던 생명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미사일이 담수화 시설에 명중하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물 생산 시설이 전쟁의 주요 표적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걸프 지역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자원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도발입니다. 이 지역에서 물은 석유보다 귀하니까요. 실제로 쿠웨이트는 식수의 90%를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레인은 90% 이상, 카타르는 99%에 달합니다. 만약 이 시설들이 계획적으로 파괴된다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며칠 안에 갈증으로 쓰러질 겁니다. 이란 내부 상황은 훨씬 더 처참합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 인근 정유 공장을 폭격하면서 원유가 거리로 쏟아졌고 유독성 검은 연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란 적신올사는 주민들에게 유독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산성비의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도시에 산성비가 내리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란의 식료품 물가는 105%까지 치솟았고 전쟁 여파로 경제 성장률은 10%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수치인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직접 국채를 발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란은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2016년 2월에 시작됐지만 물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테헤란 시민들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에도 이란 당국은 밤마다 수돗물 수압을 강제로 낮춰왔습니다. 겉으로는 야간 용수 관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상 단수나 다름없는 조치였습니다. 북부의 부유층들은 생수를 미리 사재기하거나 급수차를 불러 해결했지만 남부의 서민들은 물 한 바가지를 구하려고 양동이를 든 채 이웃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물이 빈부격차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해진 걸까요? 답은 테헤란의 전체 물 소비량에 있습니다. 1976년 당시 연간 3억 4천만 톤이던 소비량이 지금은 12억 톤을 돌파했습니다. 인구는 2배 늘어난 반면 물 소비는 무려 3배 이상 폭증한 것이죠. 특히 북부의 부자들은 일반 가정보다 최대 10배나 많은 물을 쓰며 이 격차를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개인 수영장을 채우고 세차를 하며 정원의 스프링클러를 쉼없이 돌리는 동안 말입니다. 남부 서민들이 마실 물이 없어 양동이를 나를 때 북부 부자들은 마당 잔디에 물을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한 가뭄 문제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란의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퍼올린 탓에 지반이 내려앉으며 테헤란 일부 지역은 매년 31cm씩 침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는 연간 5mm만 지반이 내려앉아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합니다. 무려 그 속도에 60배나 됩니다. 전국 31개주 가운데 지반 침하가 없는 곳은 기란주뿐이며 나머지 30개주는 전부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반 침하 구역의 면적만 따져봐도 대략 5만 6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곳에 1,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로 유명한 랍산자는 매년 37cm, 테헤란은 30cm 이상 내려앉고 있죠.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 생겨 자동차가 통째로 추락하고 건물벽마다 흉측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항 활주로까지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원래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약해진 건물에 강한 지진이라도 덮친다면 그 피해 규모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겁니다. 3000년 된 펄세포리스 유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아예스파한까지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젠 폭격까지 더해졌습니다. 폭격의 진동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집들을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란은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란 국민의 75%는 물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관리 실패를 꼽았습니다.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고작 14%였죠. 아이란 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가 자초한 인재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원래부터 아주 메마른 땅이긴 합니다.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찬란한 문명을 건설한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Q&A라고 불리는 지하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수맥을 찾은 뒤 완만한 경사를 따라 길게 터널을 파서 물을 끌어왔죠. 중력으로만 물이 흐르게 해 증발을 막았고 자연이 채워주는 만큼만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원이 고갈될 위험도 없었습니다. 무려 3000년 전의 기술 덕분에 사막 한복판에서도 문명은 수천 년 동안이나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건 바로 석유였습니다. 1960년대 팔라비 왕조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백색 혁명이라는 현대화 정책을 폈고 기계식 디젤 펌프를 전국에 보급했습니다. 정부가 연료비와 전기료를 지원하자 지하수를 공짜처럼 퍼올릴 수 있게 된 거죠. 수만 개의 우물이 마구잡이로 뚫리면서 수천 년간 축적된 소중한 지하수는 불과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물기를 잃은 큐아나들은 하나둘 말라 죽었습니다. 3000년의 지혜가 단 수십 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서방과 단절되면서 이들은 식량 안보라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헌법에 식량 자급자족을 명시하고는 사막 같은 척박한 땅에 벼를 심어 쌀을 대량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체 수자원의 90% 이상을 농업에 쏟아부었지만 실제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물 소비 대비 경제 효율이 최악인 구조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란이 잃어버린 수자원만 해도 무려 2110억 톤에 달합니다. 이건 이란이 2년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많습니다. 정치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죠. 농업 엘리트의 표를 의식해 어떤 정부도 농업용수 보조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2010년에는 예산이 바닥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미친 듯이 치솟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료는 특권층의 압력 때문에 오히려 내려갔죠. 불법 우물이 100만 개에 달했지만 정부는 처벌 대신 30만 개 이상을 아예 합법화해줬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통제불능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현재 전쟁의 핵심 전력인 혁명 수비대가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하타메이엘 안비아라는 건설사를 통해 댐 건설권을 독점하며 이득을 챙겼죠. 환경 영향 평가 따위는 무시한 채 지난 30년 동안 무려 600개가 넘는 대형 댐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습니다. 카룬강이 겨티반 댐은 소금층 위에 지어지는 바람에 강물이 바닷물처럼 짜졌고 하류의 농경지는 소금기가 가득한 불모지로 변했습니다. 2025년 전직 환경보호국장은 카탐 알 안비아를 수자원 정책을 망치는 물마피아의 핵심 세력으로 공개 지목했습니다. 한 국회의원 또한 손에 꼽을 정도의 극소수 권력층이 국가의 물 정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죠. 현재 혁명수비대는 헐무즈 해협 봉쇄를 주도하며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고 걸프의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물을 말리고 밖에서는 물을 무기로 쓰는 셈입니다. 물을 망쳐버린 세력이 도리어 그 물을 무기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아이란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댐 건설 프로젝트 뒤에는 더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댐이 설치된 위치를 보면 주로 아랍인이나 큐알 쪽 같은 소수민족 거주지에 집중되어 있죠. 강줄기를 막아 페르시아인 도시로 보냈습니다. 생계를 잃은 소수민족들은 분노했고 크제스탄에서는 2018년부터 수차례 대규모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2025년 4월 이스파한에서도 농민들이 물권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했고 진압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실책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보시죠. 바로 유르미아 호수입니다. 한때 중동과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염호로 이름을 떨쳤던 곳이죠. 수천 년간 그 자리를 지켰지만 2025년 여름 나사 위성 사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20억 톤에 달했던 물의 98%가 증발한 것입니다. 정부는 60억 달러 규모의 복구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위원회 발족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주변 농지는 늘어만 갔고 불법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호수가 사라진 자리엔 수십억 톤의 소금이 남았습니다. 이제 소금 폭풍이 되어 수백 킬로미터를 뒤덮으며 주변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섰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물 재앙은 국가 전력 시스템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댐에 물이 없으니 전기를 생산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수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전국적인 대정전 사태가 발생해 온 나라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물 부족과 정전 사태가 동시에 닥치면서 아이란은 그야말로 최악의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전기를 못 만들고 전기가 없으니 펌프를 못 돌리고 결국 남은 물조차 못 쓰는 잔인한 악순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이란으로 흐르는 하리루드 강 상류에 댐을 지어 물줄기의 80%를 통제해버렸죠. 안으로 들어가 바닥까지 내려가 봐도 밖으로 나가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물줄기는 이미 완전히 끊겨버렸으니까요. 그리고 2026년 1월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물도 전기도 없고 화폐 가치는 폭락했는데 식료품 가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았거든요. 이란 그랜드 바자르에서 시작된 시위는 순식간에 20개 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무력 진압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죠.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28일 마침내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란의 페시치아 대통령은 전쟁이 터지기 전 이미 역사적인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배급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도시를 비워야 한다고요. 심지어 수도를 게우란의 마르크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수십 년이 걸리고 1,00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수도 이전은 커녕 수도 자체가 폭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테헤란은 독성 연기에 휩싸였고 산성비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수도관은 터지고 전기는 끊겼으며 마실 물조차 한 방울 없습니다. 이 도시에는 여전히 1,0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전쟁이 물 위기를 악화시키고 그 위기가 사회적 불안을 낳고 다시 전쟁의 명분이 되는 악순환. 이것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유 시설의 30에서 40%가 파손됐고 비료 원료인 요소 가격은 50%나 폭등했죠. 만약 비료가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가 부족해지면 그 영향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 농업으로 번지게 됩니다. 실제로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호주는 공공요금 폭등에 대중교통 무료화까지 시행했습니다. 대체 이란은 어떤 나라였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미국과 북한에 맞서고 이스라엘과 대립하며 중동의 패권을 주장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물 부족으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 위에 전쟁까지 터진 겁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쟁은 물 위기를 식량, 에너지, 보건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기로 증폭시킨다고 말이죠. 이란이 바로 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11월의 어느 금요일 수천 명의 시민이 테헤란의 성지에 모였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정부는 우르미아 호수 유역에 인공강우를 시도했지만 하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하늘에서는 비 대신 미사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막 문명을 지탱해온 지하수로 카나트를 저버린 결과입니다. 석유와 펌프, 콘크리트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은 데까죠. 서아시아 최대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위기에 처했고 거대한 호수는 소금 사막으로 변했으며 750개 도시의 땅은 매년 수십 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쟁까지 터진 겁니다. 이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폭격과 내부의 메마른 수도꼭지가 이 나라를 동시에 죽이고 있습니다. 물파산.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이란은 시작일 뿐 결코 마지막이 아닐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